안녕하십니까 스포츠팬 여러분, 축구에 미친 남자 김준석입니다. 제 20년 해설 인생을 통틀어 한 나라의 축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했는지를 이토록 뼈아프고 정확하게 꿰뚫는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 중국 언론 스스로가 내뱉은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병든 닭들은 서로 쪼아댄다. 예, 여러분, 병든 닭들끼리 서로 싸우며 상처만 핥아준다는 이 말, 더 이상 단순한 조롱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중국 축구의 끔찍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그들이 세계라는 드넓은 바다를 향한 야망을 스스로 내던지고 좁디 좁은 동네 연못에서 허우적거리는 길을 택했을까요? 오늘 저 김준석과 함께 한때 거대했던 그들의 탐욕이 어떻게 처참하게 몰락했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자, 이 모든 분노와 자조의 불씨는 과연 어디서 터져나온 것일까요?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11월 A매치, 그 대진표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제는 명실상부 아시아 축구의 깃발을 짊어진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10월과 11월 세계 최강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제대로 된 칼춤을 춰보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9월에는 멕시코, 미국 같은 북중미의 강호들과도 정면으로 부딪히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향한 그들의 야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거대한 이웃 중국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오랜 고심 끝에, 아주 신중하고 깊은 고민 끝에 상대를 결정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네, 여러분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입니다. 기가 막힌 이 상황에 중국 언론 소후마저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일본은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만나는데 우리는 쫄아서 고작 베트남을 만난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FIFA 랭킹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클래스의 차이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비전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세계의 중심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실패가 두려워 뒷걸음질치며 우물 안으로, 그 좁디 좁은 연못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한심한 비교입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은 이 창피한 선택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변명을 듣고 있자면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겹 한 겹 그 비겁한 속내를 저와 함께 벗겨보시죠. 우선 가장 기가 막힌 대목부터 보겠습니다. 그들 언론은 이 상황을 두고 뭐라고 자유하는지 아십니까?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비하면 베트남을 고른 것은 일종의 발전이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2023년엔 말레이시아, 미얀마, 팔레스타인 같은 팀들과 경기를 치르며 비판을 받더니 이제 와서 베트남을 만나는 게 발전이라니요. 그들의 기준선이, 그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건 발전이 아니라 퇴보 중의 퇴보, 역주행 진화라고 불러야 마땅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들의 핑계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그럴싸한 이유들을 목록처럼 줄줄이 댑니다. 첫 번째, 베이징 청년부의 주장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붙어봤자 어차피 실력 차가 너무 커서 흥행 수익이나 관심 끌기 외에는 실질적인 훈련 효과가 거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강팀과 부딪혀서 깨지고 배우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 효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고의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이 초등학교 문제만 풀면서 실력이 늘기를 바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얻어맞는 게 두려워서, 대패하는 게 창피해서 훈련 효과가 없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축구에 대한 모독입니다. 두 번째 변명은 더 가관입니다. 역시나 돈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부르려면 수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이 드는데 중국 축구협회가 감당할 예산이 없다.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데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을 개최하고 세계 경제 대국이라 불리는 그 나라에서 축구 대표팀의 미래를 위한 투자금 수십억 원이 정말로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수십억을 쓰고 만약 0대5로 대패했을 때 또다시 비난과 책임 추궁이 두려워서 돈이 없다는 가장 편리한 방패막이 뒤에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훈련 효과도 없고 돈도 없다. 참으로 편리하고 완벽한 변명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눈에는 이 모든 그럴싸한 이유들이 단 하나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아주 얄팍한 포장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 비겁한 변명일 뿐입니다.
전문성이니 예산이니 하는 그 모든 그럴싸한 핑계 뒤에는 아주 적나라하고 아주 뿌리 깊은 심리적 질병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들은 배워서 성장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 안방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대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개망신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들의 야망마저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이것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요. 실용주의라고요. 천만에요. 저는 이것을 명백한 비겁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야망을 가진 팀이라면 패배가 뻔히 보이는 싸움이라도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스포츠의 단순한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약팀을 상대로 거둔 1대0 승리보다 브라질 같은 최강팀에게 0대5로 깨지는 패배가 100배, 1000배는 더 값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간 팀을 계속해서 피함으로써 선수들이 최고 수준의 축구를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안전지대라는 허울 좋은 감옥에 가두고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가 두렵습니다. 과거 베트남 같은 팀에게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그 굴욕의 역사가 재현될까봐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실용이 아니라 자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공포가 불러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처참합니다. 멈출 수 없는 추락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무려 6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최근 동아시안컵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0대3, 숙적 일본의 0대2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월드컵 출전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실패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자, 보십시오. 강팀이 두렵다. 그래서 약팀하고만 붙는다. 큰 부대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 실력을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강팀이 더더욱 두려워진다. 끝없이 이 끔찍한 굴레를 맴도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최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가 이 현실을, 이 삼류라는 위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 언론마저 대놓고 말합니다. 어차피 지금 전력으로는 상위 레벨의 팀과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렵다. 믿어지십니까? 스스로 경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들의 지상 최대 과제는 이제 더 이상 세계가 아닙니다. 아시아 정복도 아닙니다. 그저 베트남처럼 비슷한 수준의 팀을 상대로 어떻게 우위를 점할 것인가. 이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한 자기 위안이자 처절한 현실 인정입니다. 결국 여러분, 평가전 상대 하나를 고르는 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 속에 한 나라 축구의 총체적인 붕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겠다던 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저 병든 닭이 되어 자신과 똑같이 병든 상대하고만 쪼아대고 있습니다. 왜냐? 진짜 강한 팀에게 두들겨 맞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큰 꿈을 꿀 야망을 잃었고 실패에 정면으로 맞설 용기를 잃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마저 잃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대 선택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 평범함을 받아들이겠다는 삼류에 머물겠다는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의 세계에서, 아니 우리 인생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순간 위대함은 영원히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시선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린 이들의 야망,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될 저희의 명품 팩트 폭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필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